그 46페이지 책 잠깐 보시면 소제목들이 4개 써 있죠. 그래서 그 오늘 4개 다 할 거고요. 위에서부터 이름만 보면 첫 번째가 조건부 확률이죠. 이 단원의 이름이고요. 두 번째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돼서 공식 하나 들어있죠. 설명할 거고요. 세 번째 독립이랑 종속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나와요. 새로운 개념이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4번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거까지 해서 오늘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조건부 확률인데 그 책에 읽어보시면 사건 A, B 두 개가 있고요. 둘 다 이제 확률이 0은 아니래. 일어나긴 날 건데 알고 싶은 건 사건 A가 일어났다는 전제 하에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그걸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이다 라고 말하고요. 기호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다시 기억 잘 하셔야 돼요. 사건 A가 일어났다고 쳤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야. 내가 궁금한 건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인 거야. 그런데 그냥 전체 표본 공간 중에서 사건 B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아주 뭐 간단한 예로 또 제비뽑기 이렇게 생긴 제비뽑기를 시행을 할 텐데 사건 A라는 건 첫 번째 사람이 당첨되는 사건 요걸 사건 A라고 볼 거고 사건 B는 두 번째 사람이 당첨되는 사건을 사건 B라고 할게요. A가 일어날 확률 얼마예요? 얼마다? 마음속으로 대답했죠? 알잖아. 몰라서 대답 안 하는 건 아니죠. 그죠? 알죠? 좋아요. 혹시 이거랑 다른 대답하셨으면 반성하시고요.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그 B라는 사건은 두 번째 사람이 당첨이긴데 이 제비뽑기는 뽑아서 가져갈 거거든요. 그럼 이런 생각하는 거지. 첫 번째 사람이 당첨됐냐 당첨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두 번째 사람이 당첨될 확률이 달라져요. 제비의 개수가 하나 줄어들거든. 그지?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이런 거야. B가 당첨될 확률이 궁금하긴 한데 A가 당첨됐다고 쳤을 때 B가 당첨될 확률이 얼마일까? 라는 거야. 이거 얼마일 것 같아요? 9분의 2 되겠죠. A가 당첨됐으니까 당첨제비 하나 가져갔다고. 그럼 9개 남았고 그 중에 2개가 당첨이니까 얘는 9분의 2 이렇게 생겼겠죠. 이게 조건부 확률이에요. 뭐 비슷한 걸 하나 더 할까요? 얘는 얼마겠어요? 궁금한 거 뭐라고? 두 번째 사람이 당첨될 확률이야. 근데 전제 조건이 뭐다? 첫 번째 사람이 당첨이 안 됐다고요. 첫 번째 사람이 당첨이 안 됐을 때 두 번째 사람이 당첨될 확률 얼마야? 그죠? 9분의 3이니까 3분의 1 이렇게 생겼겠지. 그쵸? 이게 조건부 확률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자마자 바로 눈에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정의 자체는 뭐냐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PA분의 PA 교 말로 해석을 해보자면 A가 일어났다고 쳤을 때 B가 일어나는 거니까 이제 세상에 A가 일어난 것만 남아있는 거야. 그 중에 B가 일어난 거니까 A 안에 들어있는 B만 카운팅을 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분자에도 교집합이 들어가요. 벤 다이어그램 같은 거 그려봐도 예를 들어서 여기가 사건 A고 여기가 사건 B야. 이게 표본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PA 찾으세요 그러면 그냥 기하적인 확률을 생각해 보자고요. PA 찾으세요 그러면 전체 표본 공간의 넓이 중에 A의 넓이, 그죠? 전체 중에서 A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 그게 PA거든요. 그럼 문제에서 말하는 P, B 바 A는 A가 일어났다고 쳤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세상엔 A가 일어난 것만 남기겠다는 거야. 밖에 건 다 버릴 거란 이야기예요. 이걸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해서 이거 중에 B가 일어났을 확률을 물어보는 거야. 어디야 그러니까 여기밖에 안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A 중에서 A 교집합 B 그게 A가 일어났다고 쳤을 때 B가 일어날 조건부 확률이다. 그런 이야기가 돼요. 오케이? 그리고 뭐 짜잘한 거지만 이 각각의 확률들 자체는 당연히 원소의 개수 전체 원소의 개수분의 A의 원소의 개수
전체 원소의 개수분의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 이거랑 같기 때문에 이거 뭐 NS는 다 날라가서 그냥 바로 원소의 개수 가지고도 당연히 찾을 수 있습니다.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으면 경우의 수를 셀 수 있으면 경우의 수를 세서 A의 경우의 수 A와 B 교집합 경우의 수 이렇게 세보시면 된다고요. 괜찮죠? 그래서 뒤에 보면 뭐 예제 하나 풀어보면 금방 이해가 될 텐데 304번 볼게요. 표 그려져 있는 그림 304번. 오른쪽 표는 어느 고등학교 학생 60명을 대상으로 해서 수학과 영어 중에서 선호하는 과목을 조사를 한 건데 보니까 뭐 남학생 여학생도 있고 수학 영어도 이렇게 있죠. 60명 학생 중에서 임의로 뽑은 학생이 여학생일 때 그 학생이 수학을 선호할 확률을 물어봤어요. 물어본 건 뭐라고요? 여기다 말고 밑에 써야겠다. 수학을 선호할 확률을 물어봤잖아요. 그지? 수학을 선호할 확률 그게 마지막이야. 근데 뭐래? 전제 조건이 뭐다? 내가 뽑은 학생이 하필 여학생이었을 때 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학생만 남겨놓고 봤을 때 그 중에 수학을 좋아하는 애가 얼마나 되냐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냥 직관적으로 그래서 이해를 해보자면 여학생이 총 28명이 있고 그 중에 수학 좋아하는 애니까 12명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겼는데 얘도 식으로 쓰자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분모에 누가 들어있다고? 여학생의 확률. 그래서 그냥 개수로 바로 해볼까요? 분모에 누가 들어있다고? 여학생 전체 숫자. 분자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수학을 좋아하는 여학생 숫자.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학생의 숫자는 총 28명, 수학 좋아하는 여학생은 12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게 이제 조건 확률이다. 라는 겁니다. 요거에 이어서 요 조건 확률식 다시 요 녀석인데요. 요게 가장 기본이에요. 얘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요 녀석을 약간 변형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분모에 있는 PA 요걸 좌변으로 보낼 겁니다. 그럼 누가 남냐 하면 PA 교 B가 PA랑 PB 바 A를 곱해서 만든 거래요. 좌변에 있는 PA 교 B는 곱사건의 확률이죠.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A가 일어났다고 쳤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이거 두 개를 곱해서 만들 거래요. 그렇게 한대요. 두 개가 다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났고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그 두 개를 곱해서 만들 거다 그 얘기야. 이거 제비뽑기 생각해보면 이 얘기하는 거예요. A 교 B. 첫 번째 사람 당첨. 그리고 두 번째 사람 또 당첨될 확률은 첫 번째 사람이 당첨될 확률에다가 첫 번째 사람이 당첨된다고 쳤을 때 두 번째 사람이 당첨될 확률을 곱할 거래. 첫 번째 사람이 당첨될 확률 얼마예요? 10분의 3이었다고요. 첫 번째 사람이 당첨됐다고 쳤을 때 두 번째 사람이 당첨될 확률 얼마였다고? 9분의 2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래서 얘가 두 명이 다 당첨될 확률이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물론 이건 좀 간단한 문제여서 이걸 그 곱셈 정리라고 하는데 이렇게 안 풀고 그냥 기본 정의 가지고 푸셔도 돼요. 확률의 정의. 확률의 정의 뭐였냐면 각 근원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전체 경우의 수 분의 내가 원하는 경우의 수거든요. 그럼 지금 얘가 원하는 건 뭐였다고?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모두 다 당첨되는 거니까 전체 경우는 제비 10개 중에 2개 뽑는 거야. 순서대로. CP2. 그런데 뭐라고? 당첨? 당첨. 3P2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계산해보니 뭔데? 10 곱하기 9, 3 곱하기 2니까 당연히 이거랑 똑같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같은 문제를 이렇게 확률의 정의 가지고도 풀 수 있고 아니면 이렇게 곱셈 정리 가지고도 풀 수 있는데 이건 뭐 문제마다 다르지. 이렇게 푸는 게 간단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푸는 게 간단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 예시를 왜 들었냐면 이렇게 푸는 게 맞다. 그런 얘기 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는 거고요. 그래서 사건 두 개가 순차적으로 일어나든가 아니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엔 하나가 일어나고 요게 일어났다고 쳤을 때 두 번째도 일어날 확률. 요거 두 개를 곱해서 찾을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해되죠? 비슷한 걸로 그럼 하나 더 해볼까요? 요거.
옆에다 쓸 거 그랬네. 옆에다 다시 쓰면 되지. 얘는 지금 그래서 10분의 3이랑 9분의 1을 곱한 이렇게 생겨먹은 결과가 만들어지고요. 비슷한 걸로 누굴 하나 또 할 거냐면 이것도 해보려고요. A여랑 B의 교. 첫 번째 사람은 당첨이 안 되고 두 번째 사람은 당첨이 되는 거지.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이 당첨이 안 되는 게 먼저 오겠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사람이 당첨이 될 텐데 조건이 필요하죠. 첫 번째 사람이 당첨이 안 됐을 때 두 번째 사람이 당첨될 확률. 이게 얼마죠? 첫 번째 사람이 당첨이 안 돼야 되고요. 이게 얼마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죠? 방법이 똑같다 그런 얘기야. 근데 내가 지금 구해 놓은 거 아까 저기 벤 다이그램 그려져 있으니까 벤 다이그램을 살펴보면 A 교집합 B는 어디 얘기한 거냐면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빗금친 부분 있죠. 이 부분의 확률을 구한 게 이거예요. 그럼 이 부분의 확률은 어디야? 이거 둘이 순서 바꾸면 차집합이죠. B 차 A잖아. 얘 어디예요? 얘는 여기예요. 그죠? 해놓고 나서 보니 어때? 이거 둘이 더하면 뭐 되는 거예요? 그냥 PB 되는 거야. PB 되는 거라고요? 얘하고 얘하고 둘이 더하면. 이게 되죠? 이거 두 개를 이렇게 더하잖아요? 그럼 얘는 그냥 PB가 돼요. 중요하니까 옆에 한 번 더 쓸까요? 두 번째 사람이 당첨될 확률이라는 건 첫 번째 사람도 당첨, 두 번째 사람도 당첨. 아니면 첫 번째 사람은 당첨이 아니고 두 번째 사람은 당첨.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순서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냥 첫 번째 사람은 지 혼자 뽑는 거니까 상관이 없지. 근데 두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의 결과에 따라서 내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첫 번째 사람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요. 그 고려를 한다는 게 이런 거잖아. 첫 번째 사람 당첨, 두 번째 사람 당첨. 얘 당첨, 얘 안 당첨. 안 당첨, 당첨, 안 당첨, 안 당첨. 가능한 결과는 이렇게 네 가지거든요. 물론 확률은 다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가능한 경우는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을 텐데 그 중에 두 번째 사람이 당첨된다는 건 이거랑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합치면 이게 두 번째 사람이 당첨될 확률인 거잖아. 이걸 손으로 쓴 게 이거다라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앞에 무언가 일이 일어나고 나서 두 번째 사람이 당첨될 확률을 찾아야 할 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분류를 해서 찾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고요. 요거 두 개를 더하면 두 번째 사람이 당첨될 확률이 만들어질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네. PB랑 같은 거죠. 얘는 지금 A 봐봐 벤 다이그램 그려보면 아 이거요. 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PA랑 같아지는데 이건 PA라서가 아니고요. 제비뽑기가 엄청 공정한 게임이어서 그런 거예요. 약간 스포일러인데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였는데 그래서 제비뽑기가 졸라 공정한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이 뭘 뽑느냐에 따라서 두 번째 사람 뭘 뽑았는지에 따라서 두 번째 사람의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지금 이건 뭐냐면 첫 번째 사람이 뭘 뽑았는지 모르는 거야. 제비를 딱 쥐고 안 깠어. 그럼 두 번째 사람도 자기가 당첨될 확률이 10분의 3이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안 까고 쥐고 있잖아요. 그럼 세 번째 사람도 10분의 3이라고 기대를 하게 돼요. 제비를 뽑기를 한다는 건 필연적으로 순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 동시라는 건 없으니까. 근데 꺼내자마자 까면 뒤에 사람들이 약간 김이 셀 수도 있고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됐으면 한 10명이 제비 뽑기 한다고 치면 한 8명, 9명쯤 되면 다 꽝만 남지 않겠어? 확률적으로. 그죠? 약간 김이 세잖아. 그런데 어쩌면 된다고. 순서는 필연적으로 생길 텐데 제비를 짚고 안 까면 돼. 뭔지 몰라 나도. 그럼 마지막에 남은 거 하나를 가져가는 사람도 10분의 3을 기대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씩 다 나눠가진 다음에 마지막에 짠 하고 딱 까면 그 중에 3명은 당첨인 거지. 그죠? 우연히 그렇게 생긴 건데 이건 제비뽑기라서 그런 거고요. 당연히 원래는 얘네 둘이 더하면 얘가 되는 게 맞아요. 제비뽑기니까 PA랑 PB랑 같아지는 거지. 네, 그죠? 아무튼 뭐 얘기하다 말았지? 뭐 얘기하려고 그러니?
아무튼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나온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순차적으로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두 번째 사람 입장에서는 첫 번째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이거랑 상관없이 내가 당첨될 확률을 찾으려면 이렇게 찾으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럼 요거를 조금 더 확장하면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어요. 완전히 똑같은 게임에서 우리 아까 요런 거 봤는데 P, B 바 A. 요거는 A가 첫 번째 사람이 당첨됐을 때 두 번째 사람이 당첨될 확률이죠. 거꾸로 이것도 물어볼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이건 당연히 다른 거예요.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랑 B가 일어났을 때 A가 확률은 당연히 다르지. A랑 B랑 서로 다른 사건이니까. 아무튼 이 문제로 돌아와서 다시 첫 번째 사람이 당첨될 확률이 궁금해. 근데 조건이 뭐야? 두 번째 사람이 당첨됐을 때 라는 말이에요. 두 사람이 제비뽑기 했는데 두 번째 사람이 당첨이야. 근데 알고 봤더니 첫 번째도 당첨이래. 그럴 확률이 얼마나 되냐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얘는 공식은 이렇게 생긴 거지. 분모에 누가 들어가냐면 두 번째 사람이 당첨됐을 때 첫 번째 사람도 당첨이었을 확률.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그럼 분자에 있는 PA 교 B는 PA에다가 P, B, 바 A를 곱해서 찾으면 되죠. 그럼 분모에 있는 P, B는 어떻게 한다고? 이 둘이 더한다고. 이렇게 해야 결론이 날 거라고. B가 두 번째 사람이니까. 그래서 얘는 계산을 하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PA 교 B 더하기 PA 여 교 B. 이게 B가 당첨될 확률이고 두 번째 사람이 당첨될 확률이고 그 중에 A와 B가 모두 다 당첨될 확률. 이걸 찾으세요. 이런 이야기가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이 녀석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 제가 A, B 막 이렇게 써서 그런데 실제로 문제 풀어보면 말로 찾아보면 또 그렇게 어려운 소리는 아니에요. 말해보면 그런 소리구나 뭐 이렇게 될 겁니다. 문제를 몇 개 볼게요. 아예 예제를 308번 볼까요? (308번) 보시면 이 문제는 이제 읽어보시면 주머니 A에는 손을 좀 써볼까요? 칠판에 있는 건 지울게요. 주머니 A에는 빨간색 구슬이 5개, 노란색 구슬이 4개 이렇게 들어있고요. 주머니 B에는 빨간 구슬이 7개, 노란 구슬이 2개 이렇게 들어있는 상태인데 주머니 하나를 임의로 택해서 구슬을 꺼냈을 때 이걸 보고 우리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뭐뭐 할 때니까 조건부 확률인가 봐 이런 생각하는데 이건 조건부가 아니죠. 물어보는 건 뭐야? A에 있는 빨간색일 확률을 물어봤어요. A에 있는 빨간색일 확률. 그럼 여기 있는 뭐뭐 했을 때는 뭐야? 그냥 시행을 했을 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이 아니라고. 조건이라고 치면 표본 공간인 거지. 주머니 하나 골라서 공을 꺼내봤더니 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조건부 확률이 아니야. 뭐뭐 할 때가 붙었다고 무조건 조건이 아니에요. 아무튼 물어보고 있는 것보다 A 주머니에 있는 빨간색일 확률을 물어봤다고요. 그러니까 식으로 쓰자면 이거지. A 주머니에 있는 빨간색 공일 확률을 물어보고 있는 거라고요.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거라고? A일 확률에다가 빨간색일 확률을 곱하면 되죠.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빨간 공일 확률. 그죠? 그럼 A를 고른다고 했는데 주머니가 2개 있고요. 그 중에 A를 고를 확률은 뭐 특별히 뭐 주머니 얘기 없으니까 둘이 똑같이 생겼겠지. 그죠? 막 A 주머니가 막 더 크게 생겼고 막 그러지 않는 이상이야. 확률이 똑같을 거 아니야. 그지? A를 고를 확률은 2분의 1일 거고요. 그 A라는 주머니에서 빨간색을 고를 확률은 9분의 5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곱셈 정리 때문에 나온 문제이고요.
그 옆에 있는 유형도 하나 볼게요. 312번 볼게요. 어떤 축구팀은 비가 내릴 때 경기에서 이길 확률이 0.4,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경기에서 이길 확률이 0.6. 이 비가 내릴 때 경기에서 이긴다는 건 경기에서 이길 확률이 0.4야. 조건이 뭐래요? 비가 내릴 때. 그죠? 조건부 확률 하나가 나온 거야. 굳이 손으로 쓰자면 이길 확률인데 비가 내릴 때라는 소리가 되겠죠. 비가 온다고 쳤을 때 이길 확률. 얘가 뭐라? 0.4다 그 얘기예요. 그 밑엔 또 뭐 써 있어요? 비가 오지 않을 때 이길 확률. 얘는 0.6 이렇게 생겼네요. 근데 비가 올 확률이 0.3이래.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은 0.7이겠다. 그렇죠? 근데 물어보고 있는 게 뭐예요? 이길 확률. 어쨌든 이길 확률이 얼마냐 이 얘기야. 그럼 위에 조건부 확률 써 있는 걸 보면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잖아. 그때 이기란 이야기야. 아까 제비뽑기로 따져보면 첫 번째 사람이 당첨일 때 두 번째 사람이 당첨일 확률, 첫 번째 사람이 당첨이 아닐 때 두 번째 사람이 당첨일 확률, 이런 거 문제로 나와 있는 거고, 결국 뭐 물어보는 거야? 두 번째 사람이 당첨될 확률 물어보는 거야. 그죠? 그럼 뭐 해야 돼? 첫 번째 당첨, 두 번째 당첨. 첫 번째 안 당첨, 두 번째 당첨. 이거 생각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어쩔 거라고. 주말에 비가 왔는데 이겨. 일요일에 비가 안 왔는데 이겨. 이거 두 개 더하면 어쨌든 이긴다는 이야기잖아요. 날씨랑 상관없이. 그죠? 그럼 첫 번째 이건 어떻게 풀 거라고? 비가 오고 비가 왔는데 이겨. 이거 둘이 곱하면 비 오는 날 이기는 거지. 그 다음 얘 뭐라고요? 비가 안 와. 그러면 비가 안 왔을 때 이길 확률을 곱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더하시면 비가 오든 안 오든 어쨌든 이길 확률 이렇게 된다고. 첫 번째 사람이 당첨이 되든 안 되든 내가 두 번째 사람이 당첨될 확률 이렇게 구하는 거다라는 소리입니다. 되죠? 들어보면 또 말이 되잖아. 그죠? 이걸 식으로 쓴다는 것 자체가 약간 생소해서 그렇지. 뭐 들어보면 뭐 그러려니 쉽죠? 그 다음 거 315번 가서 볼게요. 어느 회사에서는 같은 제품을 두 공장 A, B에서 생산하는데 A, B에서 생산한 생산량이 40%랑 60%래요. 그리고 그 각각의 공장에서 분량률이 5%랑 3%래. 분량률이 좀 다르다, 그죠? 그러니까 A 공장에서 나왔냐, B 공장에서 나왔냐에 따라서 분량률이 달라진다는 거야. 근데 두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중 임의로 하나를 선택해봤더니 그게 불량품이래. 그게 A에서 생산되었을 확률을 물어보네요. 그러니까 얘는 조건이 불량인 거지. 물어보는 건 A일 확률이고요. 물어보는 건 뭐라고요? A 공장에서 생산되었을 확률. 인데 조건이 뭐다? 불량. 그럼 얘는 어떻게 써야 돼? 분모의 불량일 확률에 분자의 A 공장에서 불량이 났을 확률. 이거 하시면 되죠. 근데 분모에 있는 불량률이라는 건 결국 뭘 얘기하는 거야? 불량이 났다는 거 무슨 얘기다? A에서 나온 불량이든지 B에서 나온 불량인 거지. 이게 불량품의 전부죠. A에서 나온 불량, B에서 나온 불량. 이게 이 제품의 전체 분량 중에서 A에서 나온 분량 이런 이야기예요. 이거 공식이라서 제가 P라고 썼는데 말했지만 P가 아니라 이거 N이라고 써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불량품 중에서는 A에서 나온 불량품이랑 B에서 나온 불량품이 전체 불량품이야. 그 불량품 중에서
이게 A에서 나온 불량품일 확률을 물어보는 거니까 실제로 개수 가지고 세셔도 된다고요. 그죠? 물론 문제는 뭐 확률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서 할 게 아니라 이렇게 풀긴 하겠지만 어차피 의미가 똑같은 거니까. 조건부 확률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제한을 걸었을 때 그 안에서 A를 확률을 물어보는 거니까. 그래서 식은 이렇게 생겼고 이거 각자는 또 다시 곱셈 정리 가지고 해결하시면 되죠. PA 교 불량품은 A에서 생산될 확률이 40%니까 PA에다가 불량일 확률, A에서 나온 불량일 확률이 5% 이렇게 생긴 거고요. PB는 60%에 근데 B 공장에서의 불량률은 3%래요.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이거 중에 뭐 물어보는 거다? A에서 나온 불량을 물어보는 거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산수하시면 답이 되겠죠. 이 문제 개수가 많은 걸로 봐서는 꽤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다 비슷비슷하게 생긴 거여서 연습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다시 앞으로 가서요. 이번에는 4-3번 사건의 독립과 종속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독립의 정의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건 두 개가 있는데요. A, B. 그 사건 A가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가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두 사건은 서로 독립이다 라고 이야기한대요. 그걸 식으로 쓰면 이렇게 생긴 거야. PB가 PB바 A랑 같아. 그럼 A 사건과 B 사건은 서로 독립이다. 그래요. 두 사건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A가 일어났다고 쳤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나 그냥 B 혼자 일어날 확률이나 똑같다고. 그 말은 A가 일어났지만 내가 일어날 확률을 여전히 같은 숫자를 유지한다는 이야기니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했던 우리 뭐 제비뽑기 같은 것도 보면 이게 룰을 바꿔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가져가는 게 아니라 눈으로 확인을 하고 그 제비를 다시 통 안에 넣는다고 보자고 바구니 안에. 그럼 두 번째 사람은요. 첫 번째 사람이 당첨이냐 아니냐랑 상관없죠. 그냥 계속 10분의 3인 상태를 유지할 거 아니야. 첫 번째 사람이 당첨이었어도 그거 다시 넣을 거거든. 그럼 첫 번째가 당첨이냐 당첨이 아니냐랑 상관없이 두 번째 사람의 확률은 10분의 3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독립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예시를 든 건 너무 쉬운 예시고 다른 예시를 하나 들자면 주사위를 한 개 던지는 시행을 할 거예요. 하나를 던질 거야. 표본 공간. 원소 몇 개? 6개. 사건의 개수 몇 개? 64개. 6개 아니야. 근원 사건의 개수가 6개. 사건의 개수는 2의 6제곱개. 오케이? 그 사건 중에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볼게요. 그럼 얘는 이렇게 생긴 부분집합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1하고 3하고 5 이렇게 생겼죠.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그럼 얘는 C라고 볼게요. 그럼 얘는 2하고 3하고 5 이렇게 생겼어요. 3의 배수. 얘 눈이 나오는 사건을 D라고 볼게요. 그럼 얘는 3하고 6하고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사건 A, B, C, D 이렇게 네 가지를 제가 골라봤는데 얘네들 중에 서로 독립인 사건. 서로 독립인 사건을 골라보자 그런 이야기야. 그럼 A 사건과 B 사건이 서로 독립일까 생각을 해보면 독립인지 아닌지 이거로 판단하시면 되거든요. 원래는 이게 정의니까. PA는 얼마냐면 2분의 1이에요.
6분의 3이니까 PB는 얼마예요? 2분의 1이에요. 그럼 PB 바 A는 얼마예요? 이게 얼마예요? 얘는 빵이죠. 왜? 이렇게 하기로 했다니까? PA분의 PA 교 B. PA는 2분의 1인데 A 교 B는 없잖아요. 빵이잖아요. 이게 빵이에요. 그럼 PB랑 PB 바 A가 다르죠. 그러니까 A랑 B는 종속이다 그 얘기라고요. 그냥 B 혼자 일어날 확률은 2분의 1이야. 근데 A를 조건으로 A가 일어났다고 쳤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짝수의 눈이 나왔다고 쳤을 때 홀수의 눈이 나올 확률. 빵이잖아요.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A 사건과 B 사건은 서로 종속이다라고 해요. 아, 종속은 뭐냐면 독립이 아닌 게 다 종속이에요. 이거 만족하지 않으면 전부 다 종속인 겁니다. A 사건이랑 C 사건은 어때요? 얘도 이거 확인하면 되죠. PC 얼마? 2분의 1이에요. P C 바 A 할 거야. 욕한 거 아니야. 이게 얼마예요? A가 일어났다고 치고 그 중에 C가 일어날 확률이야. A가 일어났다고 치고 그 중에 C가 나오는 거지. 짝수의 눈이 나온 것만 세상에 남았어. 그 중에 소수. 3분의 1이죠.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얘도 식으로 쓰면 이런 거야. PA 중에서 P, C 교 A. 이걸 P가 아니라 N이라고 봐도 된다고요. NA분의 NC 교 A. 그럼 얘 몇 개? 3개. 이거 몇 개야? C 교 A면 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3분의 1이라고요. 그럼 PC랑 PC 바 A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A랑 C는 서로 종속이다 그 얘기라고요. 졸라 귀찮죠? A하고 D는? PD는 얼마? 2개니까. 그죠? P, D 바 A 찾을 거야. 그럼 얘는요? 분모에 누가 들어가요? NA. 분자에 누가 들어가요? N, D 교 A. 얘 몇 개? 3개. 얘 몇 개? 1개. 둘이 같네? A랑 D는 독립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말을 해석하자면 전체 중에서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3의 배수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6분의 2니까 3분의 1이에요. 그지? 내가 여기서 3의 배수 땡겨낼 확률이 3분의 1이야. 그런데 A 중에서 또 3의 배수 땡겨낼 확률이 3분의 1이에요. 얘네들 중에 3의 배수의 확률도 똑같이 3분의 1이라고. 그러니까 사건 A로 제안을 한다 한들 3의 배수를 뽑을 확률이 여전히 3분의 1의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얘가 일어나느냐 마느냐는 얘가 일어나느냐 마느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독립이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독립의 정의인데 이렇게 매번 계산하는 게 약간 귀찮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계산 쓰지 마. 실제로 이 계산 이게 약간 귀찮거든. 그래서 책에선 보통 어떤 걸 써먹냐면 자, 이거 쓰지 말라고 하긴 좀 그러네. 써도 되는데 이거보다 더 괜찮은 게 있어서 PA 교 B 우리 이거 어떻게 찾기로 했냐면 PA랑 PB 바 A를 곱해서 찾기로 했어요. 그죠? A랑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해서 찾기로 했는데 만약에 A와 B가 서로 독립이라면 PB 바 A는 어차피 PB랑 같다는 이야기잖아. 이게 독립의 정의니까. 그럼 PA 교 B는 어떻게 할 거다? PA랑 PB를 곱해서 만들 거다 그 얘기예요. 두 사건이 독립이라면 곱사건의 확률은 각각의 확률을 곱해서 만들면 돼. 그런 소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역도 성립해요. 만약에 이걸 만족한다면 사건 A랑 사건 B가 서로 독립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 그걸 이용해서 두 사건이 독립인지 종속인지를 판단해요. 이 식을 이용해서. 직접 이걸 찾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자고 A 사건과 D 사건이 독립일까를 생각하면 A의 확률이 얼마야? 2분의 1이야. D의 확률은 얼마야? 3분의 1이야.
A 교 D의 확률은 지금 교집합이 6 하나밖에 없으니까 6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이랑 3분의 1을 곱해서 6분의 1이 되잖아요. P A 교 D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하 A랑 D는 서로 독립이구나.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걸 직접 찾아서 하는 것보다 그게 조금 더 간편한 경우가 많으니까.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원래 곱셈 정리할 때 만약에 독립이면 식이 이렇게 간단해져요가 되지만 사실은 이게 독립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식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독립이냐 아니냐는 주로 이거 가지고 판단을 하고요. 뭐 여기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재나 뭐 다른 개념서에서도 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실제로 얘를 찾는 경우가 간단하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사건 A와 B가 독립인지를 판단하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책에 보시면 이런 말 써 있잖아요. 뭐 책에 나와 있는 거 좀 읽어보고 가자면 독립, 확률이 0이 아닌 두 사건 A, B에 대해서 한 사건이 일어나는 게 다른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면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종속은 독립이 아니면 그냥 종속이라고 하고 3번에 나와 있는 게 이 얘기죠.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래.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건 역도 성립한다는 이야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A, B가 독립이라는 거랑 곱사건의 확률을 두 사건의 곱으로 나타내겠다라는 건 같은 말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독립인지 아닌지도 이걸로 판단하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 개념 플러스라는데 몇 개 써 있는데 독립 바로 옆에 써 있는 거 있죠?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면 A와 B의 여사건, A 여사건과 B, A 여사건과 B의 여사건 이거 다 독립입니다. 일어나는 게 영향을 안 미치는데 일어나지 않는 게 영향을 미칠 리가 없잖아요. 그냥 1에서 빼는 건데 뭐. 그지? 그래서 A랑 B가 독립이면 그것의 여사건들과도 전부 다 서로 독립이 된다.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요. 요것도 문제 몇 개 보고 나서 마지막 거 이야기를 할게요. 51페이지에 오시면 그 321번 문제는 지금 제가 한 거랑 거의 똑같죠. 저는 주사위를 던진 거라서 1에서 6까지인데 얘는 1에서 12까지니까 개수가 좀 많아지긴 했다만 요령은 똑같겠죠. 그래서 물어보면 사건 A가 누구인지 B가 누구인지 C가 누구인지 이렇게 원소나열법으로 쭉 써서 A, B가 독립인지 아닌지는 PA랑 PB랑 PA 교 B를 가지고 비교하시면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판단해 보시면 되니까 요 유형은 그렇게 해결하고요. 옆에 넘어가서 산수하는 거 나오니까 요건 같이 좀 보죠.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산수니까.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325번. 사건 A와 B가 서로 독립이고 P A 합 B가 5분의 2고요. 옆에 PA랑 PB를 곱한 게 3분의 1이래요. 물어본 건 PA 바 B랑 PB 바 A. 이거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네요. A랑 B가 둘이 독립이라며. 그럼 일단 눈에 들어오는 것부터. 제일 마지막에 물어본 게 뭐냐면 이거거든요. 이거 누구랑 같은 거야? 그냥 PA랑 같은 거지. A랑 B가 독립이라며. A가 일어날 확률을 물어봤죠. B가 일어났다고 쳤을 때 A의 확률이야. 이건 그냥 A의 확률이랑 똑같다고. 조건이 붙으나 마나. 그래 물어본 게 이건데 사실 이건 그냥 PA 더하기 PB 하라는 거와 다르지 않다고요. 얘는 PB 바 A니까 그냥 PB랑 똑같은 거잖아. 짝대기 뒤에 있는 게 조건이기 때문에 실제로 얘가 물어보는 건 A의 확률이고 B의 확률이야. A의 확률이야. B가 일어났다고 쳤을 때. 근데 독립이니까 이건 그냥 PA 혼자 일어나는 거랑 같은 거고 B의 확률이 궁금해. A가 일어났다고 쳤을 때. 근데 역시나 독립이기 때문에 조건은 필요가 없다고요. 그냥 PB를 물어보는 거와 똑같다 그 소리야. 그지? 그래서 얘 PA 더하기 PB 구하세요. 그런 이야기인데 주어진 힌트가 이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구하죠? PA 합 B? 그죠?
PA랑 PB 더한 다음에 교집합 하나 빼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얘 어떻게 구한다고? 독립이니까 PA랑 PB를 그냥 곱해서 구하면 된다고. 그죠? 사건 AB가 독립 그랬거든. 근데 얘 나와 있잖아요. 여기 3분의 1이라고. 그죠? 그럼 5분의 2가 이거 둘이 더해서 3분의 1 뺀 거래. 이거 둘이 더한 게 얼마니? 뭐 구하면 되지 뭐. 그쵸? 그래서 이렇게 그냥 산수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 식 몇 개 풀어보면 뭐 금방 알 수 있을 거고요. (332번) 볼까요? 332번 표가 나와 있는데 우리 요거 조건부 확률할 때 약간 비슷하게 생긴 표 있었는데 아무튼 문제를 읽어보세요. 어떤 집단에서 두 바이러스 A, B 보균자를 조사한 건데 바이러스 A와 B가 존재하고요. 여기 남자랑 여자가 존재하고요. 바이러스 A가 총 240명, B는 210명, 합쳐서 450명이래요. 그리고 남자가 150명, 여자는 300명, 그리고 여기에 X가 이렇게 들어있대요.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한 명을 선택할 건데 바이러스 A 보균자를 택하는 사건과 남자를 선택하는 게 서로 독립이래요. 사건 두 개가 A를 선택하는 거랑 남자를 선택하는 거 이 두 개가 독립이래. 그러니까 PA와 P 남자는 PA 교 남자다 그 얘기하는 거지. 둘이 독립이니까. 맞죠? 응. PA는 얼마야? 450분의 240이겠죠? P 남자는 얼마야? 450분의 150이겠죠? PA 교 남은 누구예요? 여기 있네요. 여기 450분의 X 이렇게 생겼겠네요. 이걸로 X 찾아라 그런 얘기죠. 그죠? 아니, 너무 쉬운 걸 해버렸네. 하지만 하나 했으니까 넘어갈래요. 유형 9번은 좀 이따 설명하고요. 유형 10번도 보겠습니다. 유형 10번에 첫 번째 걸 하나 볼까요? 342번. 확률이 0이 아닌 두 사건 A, B에 대해서 기억번 둘이 독립이면 P, A바 B랑 P, B바 A랑 같으네요. 같아? 둘이 독립이면 둘이 같다고 다르다고? 모르지. 모른다고. 그지? 독립이라는 건 뭐다? P, A 바 B가 P, A랑 같은 거고 P, B 바 A는 P, B랑 같은 거잖아요. 지금 얘는 P, A랑 P, B랑 같으냐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지. 근데 독립이라고 그랬지 얘네들이 같은지 아닌지는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꽝이죠. 니은 A와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면 P, B 바 A는 빵이네요. 생각해보자고. A랑 B가 배반이래. 이런 건 어때? A 사건과 B 사건이 서로 배반 사건이면 두 사건은 서로 독립일까 종속일까? 아니면 알 수 없을까? 두 사건이 서로 배반 사건이면 두 사건은 독립이다. 두 사건은 종속이다. 두 사건은 독립일 수도 있고 종속일 수도 있다. 셋 중에 뭘 것 같아요? 이라고 둘이 대답해버렸어. 종속. 이다. 언제나. 언제나. 왜냐면 이런 거야. 아니, 당연히 둘 다 공사건은 아니에요. 확률이 0은 아닌 거야. 왜냐면 배반이라는 건
A 교 B가 0이란 이야기잖아요. 그지? 교집합이 없는 게 배반 사건이잖아. 그럼 P, B, 바 A 찾아보면 PA 분의 PA 교 B거든요. 뭐예요 이거? 빵이에요. 무조건 빵이에요. 분자가 빵이잖아. 분모는 0이 아닌데. 그러니까 두 사건이 서로 배반이면 조건부 확률은 무조건 빵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내 확률이랑 같을 리가 없다고요. 그래서 언제나 정속이에요. 생각해보면 사건이 두 개 있는데 동시에 일어나진 않을 거라는 거야. 그럼 A 사건이 일어나 버리면 B는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얘가 일어나느냐 마냐에 따라서 이 녀석의 확률이 달라지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네 둘은 종속일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둘이 배반이면 항상 종속일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뭐 이 명제의 대우를 생각해 보면 A 사건과 B 사건이 서로 독립이면 둘은 배반 사건이 아니에요. A, B가 서로 독립이면 배반 사건이 아니라고. 왜? 독립이라는 건 얘랑 상관없이 얘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잖아. 둘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고요. 동시에 일어나야지. 그지? 그러니까 둘이 배반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배반이냐 독립이냐는 그 정도 선에서 그 명제 하나 정도 선에서 연결이 되는데 실제로 좀 완전 다른 이야기예요. 배반이라는 건 진짜 서로 소냐 이거 물어보는 거고 독립이냐 아니냐는 계산해 봐야 되는 거고 이건 거의 눈에 바로 보여요. 두 사건이 서로 배반인지는 아까 주사위 던지는 거 같은 거 보면 배반인지 아닌지 눈에 그냥 들어온다고 같은 게 있는지 없는지 눈으로 보면 되잖아요. 독립인지 아닌지는 실제로 계산을 좀 해봐야 돼. 손을 타죠. 그죠? 그래서 이게 약간 손을 탄다는 점에서 좀 다른 거지. 둘이 완전히 서로 다른 별개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두 개가 헷갈리시면 안 돼요. 디귿.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P, B 바 A가 1보다 작으네요. 맞을까 틀릴까? 아이고. P, B 바 A라는 건 역시나 식으로 다시 쓰면 누가 돼요? 분모의 PA, 분자의 P, B 교 A 이렇게 생긴 녀석이잖아. 그죠? 근데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며.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면 여기가 A예요. 여기가 B예요. 여기 아무도 없다는 거야. 그지? 그럼 분모에 있는 PA는 어디밖에? 여기밖에 없어요. A가 여기밖에 안 남았잖아. 여기는 공집합이거든요. A 교집합 B는 누구야? 이거랑 똑같잖아요. 그지?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건 A 교집합 B랑 A가 똑같다는 뜻이잖아요.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 확률이 얼마야? 1이에요, 그냥. 그래서 1보다 작다는 틀린 말이다, 그 얘기예요. 그죠? 그럼 이건 어때? 똑같이 생겼어. A가 B의 부분집합이야. P, A 바 B가 1보다 작다. 얘는 마저 틀려. 답이 갈리고 있어. 마음의 소리가 들렸거든. 둘이 다른 얘기했어. 얘는 땡. 땡. 왜 땡? 그래요. 이렇게 해야 참이죠. 같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부분집합에서 포함관계라는 건 등호도 내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아무도 없으면 여기에 아무도 없으면 이거 등호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누가 있으면 등호는 빠지겠지. 그렇죠? 근데 여기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이것만 가지고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등호가 들어가야 맞는 말이죠. 그죠?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이야기는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독립시행은 뭐냐면 시행을 여러 번 하는데 그 시행들이 다 독립이란 뜻이에요. 책에 보면 아주 좋은 예시로 동전을 던지거나 주사위를 던지는 거와 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전 던지거나 주사위 던지는 것처럼 똑같은 시행을 계속 반복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각각의 결과들이 당연히 다 독립인 거. 그걸 독립시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져서 1의 눈이 나왔다고 해서 그 다음에 1이 나올 확률이 줄어들지 않잖아요. 매번 똑같잖아요. 그죠?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그런 시행을 독립시행이라고 하는데 이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건 뭐냐면 그래서 그따위로 생긴 시행을 n번 반복했을 때 내가 원하는 사건이 r번 일어날 확률 그걸 찾아보자 라는 거야.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P라고 정해져 있고 시행 횟수가 n번인데 그 중에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난 횟수, 발생 횟수라고 할까요? 발생한 횟수가 r번이야. 이렇게 생겼을 확률이 얼마일까 찾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거는 누가 있냐면 아니 그냥 바로 갈까요? 숫자를 실제로 예를 들어보면 주사위를 던질 거고요. 주사위 던져서 1의 눈이 나오는 거 생각할 거야. 주사위를 몇 번 던질까요? 한 10번? 주사위 10번 던져서 1의 눈이 3번 나올 확률. 이런 게 독립시행의 확률이에요. 이 10번이 다 독립이잖아. 그죠? 내가 원하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 6분의 1로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죠? 이거 확률을 어떻게 구할 거냐면 답은 이거야. 10번 중에 3번 골라서 내가 원하는 사건이 3번, 그렇지 않은 사건이 7번 일어나면 돼요. 얘가 독립시행의 확률이에요. 어디서 보던 거랑 비슷하냐면 이항정리라는 곳에서 보던 거랑 비슷하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P니까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1-P 되겠죠. 그럼 한 번의 시행에서는 사건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둘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한 번의 시행에서는 P 아니면 1-P 중에 하나인데 얘를 n번 시행하겠다는 거야. 그랬을 때 일어나는 게 몇 번 나오냐 그 소리예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우리 이항 정리할 때 이거 어떻게 했어? P 더하기 1-P에 P 더하기 1-P 뭐 이렇게 해가지고 P 더하기 1-P 이렇게 생긴 녀석 n개 곱하는 거잖아요. 이 중에 몇 번 일어나니 물어봤어. 일반항 어떻게 찾았다고? NCR에 일어나기를 R번, 일어나지 않기를 N-R번 이렇게 찾았다고요. 그죠? 뭐 지수의 위치는 여기가 N-R이고 여기가 N이었던 게 이항 정리였는데 이항 정리할 때 뭐 이거 바꿔도 된다고 했으니까. 그죠? 이항 정리의 일반항 찾는 거랑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 독립시행의 확률은 저 식만 잘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말도 기억은 해둬야 돼요. 요거 내일도 요 단어 이야기를 한번 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시행을 n번 반복했을 때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난 횟수 3번 확률 구하는 방법은 이항 정리의 일반항을 이용해서 구하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고 문제에서는 어디 있냐면 뭐 어떤 걸까요? 338번? 이런 거? 338번 보세요. 네 문제 중 3문제 이상을 맞추면 합격한대요. 제일 마지막에 보면 합격할 확률을 물어봤죠. 그죠? 그럼 4문제 중 3문제 이상을 맞춘다라는 거에서 우린 뭘 생각할 거냐면 시행을 4번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문제 하나하나를 푸는 거니까. 시행 횟수가 4번이고 내가 원하는 사건은 문제를 맞추는 거고 그 횟수가 몇 번 일어나야 돼요? 3번 이상 일어나야 돼요. 합격할 확률이잖아. 그렇죠? 그럼 한 번의 시행에서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얼마래요? 평균적으로 7문제 중 2문제를 맞추는 학생이래요. 정답률이 7분의 2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문제 풀어서 맞출 확률이 7분의 2인데 3문제 이상 맞춰야 돼. 이 얘기하는 거야. 이거 굳이 식으로 쓰자면
이렇게 생기는 확률을 물어보는 거고요. 3문제 이상 맞춘다고 했으니까. 그럼 얘는 실제로 3문제를 맞추는 거와 4문제를 맞출 확률을 더하시면 되겠죠. 그럼 3문제를 맞춘다는 건 뭐라고? 4개 중에 3개 골라서 맞추기를 3개, 틀리는 것도 당연히 계산하셔야 돼요. 틀리는 거 1문제. 4문제 중에 4문제 골라서 맞추기를 4개, 틀리기를 0개.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 싹 계산을 하시면 합격할 확률이 만들어진다. 그런 얘기가 되지. 그죠? 딱 하나만 더 볼게요. 345번. 수직선 위에 원점에서 출발한 점 A는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5의 약수의 눈이 나오면 5의 약수가 아닌 눈이 나오면 주사위 4번 던질 거래요. 아하, 독립시행이구나 라고 눈치를 채셔야 되고 5의 약수의 눈이 나오냐 아니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사건이 345번이에요. 둘 다 멍 때리고 있었어. 3, 4, 5. 5의 약수의 눈이 나오냐 나오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내가 원하는 사건이 5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라고 생각하셔야죠. 그죠? 그러니까 시행의 횟수는 총 4번이고 내가 원하는 사건은 5의 약수가 나오니 안 나오니 그 얘기야. 그러니까 사건의 확률이 얼마냐면 6분의 2가 되겠지. 그치? 근데 제일 마지막에 뭘 물어봤냐면 좌표가 2일 확률이에요. 내가 위에서 계산하는 건 5의 약수가 몇 번 나왔니거든? 근데 물어보는 건 좌표의 확률을 물어봤다고요. 그러니까 5의 약수가 나오는 횟수 이걸 R이라고 보고 물어본 확률은 좌표니까 얘랑 얘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죠? 5의 약수가 몇 번 나와야 좌표가 2인지 알아야 된다고 쉽게 말해서. 그지? 근데 문제 힌트로 뭐라고 되어 있어? 5의 약수가 나오면 좌표가 오른쪽으로 하나씩, 그게 아니면 왼쪽으로 하나씩이래요. 그러니까 좌표라는 건 어떻게 생겼다? 5의 약수가 나올 때마다 오른쪽으로 하나씩, 5의 약수가 아닐 때마다 총 4번 던지는 거니까 5의 약수가 아닌 건 4-R이겠죠? 요때마다 왼쪽으로 하나씩 움직일 거라고. 그러니까 계산을 다 하면 2R-4 이렇게 생겼네요. 이게 5의 약수가 나오는 횟수와 좌표 사이의 관계식이다 그 소리야. 그래서 물어보는 건 좌표가 2일 확률이지만 실제로 얘는 뭘 찾으라는 이야기다. 좌표가 2라는 건 넘어가니까 R이 3일 확률 찾으세요 나 마찬가지다. 그럼 R이 3일 확률은 어떻게 할 거다? 4번 중에서 3번 골라서 일어나기를 3번, 일어나지 않기를 1번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답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유형은 똑같이 독립시행의 확률인데 물어보는 변수가 약간 달라져요. 그죠? 그래서 요거 관계식을 하나 더 추가로 찾으셔야 된다는 거. 그게 요 마지막 유형에서 조금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문제입니다. 뭐 그 밑에 있는 문제도 보시면 뭐 흰 공, 검은 공 들어있고 뭐 공을 꺼내고 어쩌고 있는데 갑자기 점수를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흰 공이냐 검은 공이냐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지니까 뭐 흰 공의 개수를 딱 뭐 정해두면 그걸로 점수 사이 관계식을 찾으셔야 뭐가 문제가 풀릴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요 단원 조건부 확률에서 필요한 설명들은 다 했고요. 이제 산수를 좀 해보셔야 되는데 뭐 들어보면 당연한 얘기들이어서 그렇구나 싶지만 실제로 또 문제를 풀려고 작정을 하면 바로 풀리기도 할 텐데 막히는 애들도 가끔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풀면서 질문하시고요. 대표 문제 제가 웬만하면 피해가면서 풀었으니까 대표 문제들부터 하나씩 먼저 풀어보시고 그러고 나서 밑에 있는 거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